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구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이근호 작가님의 왜 당신의 행복을 남에게서 찾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근호 작가님은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오늘의 언어라는 채널로 글을 쓰다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결국 내 안에서 찾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려 썼던 글들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걸 보며 작가는 더 많은 사람이 이 글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따스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읽다 보면 나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왜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을 찾아보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가 정한 행복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점점 목표가 더 엄격해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 쳐놓은 행복의 장벽 속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목표나 조건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특정한 조건으로 정해놓으면 그 조건을 이루기 전까지는 행복을 느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내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내 삶 속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목표가 나의 행복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특정 조건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조건을 달성한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고 오늘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면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만 못난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기 때문이죠. 못난 사람은 타인의 피나는 노력을 재능으로 착각하고 극적인 성공은 운이라고 질투하며 남을 배려하는 착한 성품은 착한 호구라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남을
깎으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정작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내세울 곳이 없는데 자존심은 세고 그로 인해 열등감은 마구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는 방법은 남을 낮추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을 비꼬거나 욕한다면 아, 나는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타인의 비웃음에 주눅들게 되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는 노래 연습조차 하지 않게 되어 평생 노래 한 곡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맛 평가에 요리하지 않게 되어 자기 식사조차 챙기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세상은 그렇게 좁아지게 될 거예요. 배 아파서 하는 타인의 평가나 놀림, 비교는 당신이 성장하는데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의 충고가 좋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충고는 말하는 사람도 걱정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꼴 보기 싫어서 하는 충고를 믿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세이지만 그것이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 성공한 사람은 욕을 먹고 잘하는 사람은 질투를 사게 마련입니다. 항상 사랑만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세요. 지금껏 살아온 용기가 있었다면 미움받을 용기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가 사라지기 마련이니 겁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누군가의 칭찬조차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군가의 비난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기분에 따라 하루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 작은 일이 거대한 산처럼 보일 수 있고, 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거대한 일이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 힘들 때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누군가의 도움이 남아 우연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로부터 드러나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남 탓, 운 탓,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지나고 보니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지 않았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에 꽤 애를 먹었던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느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슬슬 풀릴 때는 들뜬 마음에 괜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겠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성찰이 결국 큰 변화를 불러오며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가끔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밝은 미소가 닮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했을지 궁금해지죠. 매일 밝은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은 자신감일까? 타고난 인품일까 싶으면서도 과연 걱정이 없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은 많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해맑은 미소,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 조용한 사람들까지 감동시키는 세심한 배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유가 담겨 있고 깊은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죠. 이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는지 궁금하다면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재미있는 농담을 하며 그들의 일상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거울 속에서 당신의 얼굴에도 담고 싶어 했던 행복한 미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삶이 자꾸 꼬이거나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정적인 말로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당신의 도전을 주눅들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퇴하는 삶보다는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활짝 웃는 얼굴에 생긴 주름 따위는 아무 상관없을 만큼요. 낯섦에 움츠르기보다 당당함을, 어색함에 도망가기보다는 그 순간을 즐기는 선택을 하세요.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 보세요. 혼자 잘 지낼 줄 알아야 빠르게 성장한다. 혼자서 자신만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친구들과 있을 때도 귀찮아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항상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은 그들이 떠났을 때 심각한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도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을 때도 대상만 바뀌었을 뿐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들에게 똑같은 도움과 관심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쉽게 틀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쉽게 변화하지 못합니다. 몸은 성장했지만 사고방식과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외로움에도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나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만들어 먹는 행복감, 보고 싶은 영화를 혼자 보러 가는 용기, 입고 싶은 옷을 혼자 사러 가는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말에 휘둘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결국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지 몰라서 친구를 만나고 약속을 잡는다면 나와 잘 지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삶의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타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죠. 자신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성장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와 듣지 말아야 할 때,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을 자각하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산다는 것은 눈 감고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듣고 수용하여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후회할 때가 있는 것처럼 꼭 타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내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또는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말은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냉철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실제로 걱정이 아닌 자신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보통 나의 계획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편견에 따라 말하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쉽게 안 될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조언해 줍니다. 당신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라고 혼수를 둔다면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을 흘려보내세요. 결국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었다가 나중에 탓할 수도 없으니 항상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행운이 될 때, 클로버는 원래 새 잎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으면 그곳에 새로운 잎이 나와 네잎 클로버가 된다고 하죠. 우리는 이를 행운의 네잎 클로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클로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와 상처, 소중한 사람의 이별 등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기회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행운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생각해 왔던 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순간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운이 찾아온 것일지도요. 되짚어보면 우리가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행운의 사건들이 인생에 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상처로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일을 부르는 행운의 사건으로 바라보세요. 그렇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힘든 순간이 닥쳐오면 이를 행운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행운아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은 행운을 위한 과정이 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져도 실망하지 않듯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결국 행복한 일이 생길 것이니 지나가는 고통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당신의 인생을 행운의 잎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은 분명 행운의 잎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네잎 클로버처럼 행운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잎 클로버의 의미도 행복이니 지금 그대로도 만족스럽다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의 의미를 채워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상처가 행운이 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나? 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에게 행운도
행복도 가득할 테니까요. 바뀌고 싶다면 한 곳에서만 나오면 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딱 한 곳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당신을 나쁜 것들로 유혹하는 환경도 아니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틀입니다. 자신의 틀에서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를 그런 사람인 척 해야 하니 행동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귀찮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언가를 해낸 사람들은 이 틀을 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냐고 물어보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소심한 성격을 뒤로하고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며 말은 못해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대부분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나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내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 라는 제한된 말보다는 이게 나지만 해볼게 라는 단호한 말로 자신의 틀을 깨는 것이죠. 1000번이고 100번이고 늘 생각만 하고 초조해하는 것보다 일단 한 번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해둔 나라는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틀을 깨고 일단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자신의 틀이 비좁고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자신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행동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결국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결정하는 건 본인 몫이니까요. 나라는 멋, 행동, 말투, 자신감 등 틀에 가둬둔 나를 깨고 나왔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냥 두자. 누군가가 나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면 굳이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환경, 사고방식, 그리고 관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기에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할 뿐이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공감하는 것조차 과장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만약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가벼운 미소에도 그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는 또 하나의 미지의 세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타인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말했을 때 듣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고 지금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오해라면 그 자체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늘 그랬듯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당신을 믿는 사람은 평범한 당신의 태도에 당황해서 사실 여부를 물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뭘 하든 아니꼽게 바라볼 뿐입니다. 누군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재다능한 연예인들도 악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한 당신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 당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더 애쓰세요. 당신이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오해로 인해 나를 믿고 함께 해주는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실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쁜 감정과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나를 믿고 함께 해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며 그에 대한 진정한 보답입니다. 실력보다는 믿음. 호박벌이 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박벌은 작고 가벼운 날개와 크고 뚱뚱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 공기 역학적 이론상 날 수 없는 신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박벌은 하루 200km를 날아다닌다고 하죠. 이러한 비결은 약 130도 방향으로 초당 230회 날갯짓을 하여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호박벌이 난 벌이기 때문에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만 번의 날갯짓을 하다가 결국 날아오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호박벌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있을까? 혹은 가능할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난 이미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야 합니다. 즉,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만약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를 당연히 목표를 위한 수많은 날갯짓으로 생각하며 이겨내면 되는 것이죠. 작은 호박벌이 해내듯 우리도 안 될 것보다는 될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자는 태도와 될 거니까 해보자는 태도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목표가 꼭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당신은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담컨대 당신은 분명 행복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리만큼 개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본 글이 마음에 위로를 주면 좋겠고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 몽글몽글한 구름이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듣는 모든 말들이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워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을 가득 채우면 좋겠고 밥을 먹을 때는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침대에 누웠으면 좋겠고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여태까지 괴롭혔던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꿈속에서는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보다 기대감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더 씩씩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글을 읽은 당신의 머릿속은 분명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행복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근호 작가님의 왜 당신의 행복을 남에게서 찾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행복은 결국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